음. 자,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그 화성에 관련된 것, 화성은 사실은 있잖아요. 남성 다음의 지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선과 화성을 보고서 남자의 그런, 남자의 이상형을 보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성이라는 게 불의 원소인데, 불불이 만났다. 그러면 양자리, 그 다음에 사자자리, 사수자리.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성향상 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용기 있다 뭐 활동적이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책임감의 문제를 따진다라면 책임감이 그닥 많이는 없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는 우리가 불의 원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의 원소를 본다라면 불하고 흙하고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원소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불이랑 흙이 만난 거는 불하고 흙이 만났다. 이거는 내가 약간의 마스는 불인데, 그 다음에 별자리가 흙이다라고 했을 때는, 급했던 이 부분이 약간 있잖아요. 완화된다. 완화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처럼 확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이 흙이다. 뭐 그다음에 문이 흙이다. 어센던트가 흙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마스를 만났을 때 그렇게 열심히 막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주장하는 방식이요. 끈기 있다. 흙이잖아요. 흙의 특징, 끈기 있다. 그리고 약간의 침착하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침착. 그리고 끈기 있는데 계속 있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소자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움직이는 게 맞다. 굉장히 어쨌든 끈기 있게 막 자기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육체 에너지를 무언가를 강화한다. 그리고 생산성이 있는 일에 힘을 쏟는다. 생산성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약간,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 금전 만드는 능력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산성이 있다라는 거는 돈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에너지를 얘네들은 느리잖아요. 그리고 약간 황소 자리들이 선생님들 잘 보면 오리지널 황소 자리들은요. 약간의 그런 등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황소 자리에 마스가 있다라는 건 내가 있잖아요. 힘을 쏟는 일이 돈 만드는 일에 힘을 쏟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도 육체 에너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성욕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다. 강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흙의 별자리에 있는 황소, 처녀, 염소 자리에 마스가 있으면 성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염소 자리에 마스, 좀 이따가 하겠지만, 염소 자리에 마스가 있으면요, 성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만일에 염소 자리에 마스가 10번 하우스에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지위를 바탕으로 움직일 건데, 그것 때문에 성욕을 억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흙의 원소들은요, 마스를 잘 사용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사용할 때 억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힘을 약간의 그런 비축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오감을 사용하거든요. 오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오감을 사용하면서 내가 성욕에 관련된 거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끈질기게 진행한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소 자리들이 만일에 황소 자리에 비너스 마스가 만일에 컨정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황소 자리에 있으면서 그 감각적인 사랑이라든지 육체적으로 굉장히 끌림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 비너스도 했지만 아름다움에 특히나 끌린다. 그리고 만일에 황소 자리에 비너스 마스가 컨정션이 되어 있다라면 예쁜 것 좋아하고요. 그리고 성적인 욕구 이런 거를 다 있잖아요. 하나로 결합을 해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의 그런 끈기 있고 그 뭐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황소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황소자리 자체가 비너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 행성이 비너스이거든요. 그러면 비너스 마스가 컨정션 되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에너지, 성욕은 굉장히 자기의 감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성적인 정력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길다, 오래 지속된다, 이런 거 말고 있잖아. 그 성욕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간에, 하고 싶은 만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횟수의 문제라든지 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시간을 오래 롱타임으로 길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크게 별자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섹스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들의 욕망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그 소유를 하고 싶다. 소유욕. 그 다음에 이런 게 집착 이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소유나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는 일을 시작한다. 근데 끈질기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직업적으로는 건축이나 금융이나 부동산, 농업 관련된 것 이런 거 진행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것. 그 다음에 한의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괜찮다. 그리고 장점으로 봤을 때는 끈기 있다. 끈기 있고 신뢰감이 있고 실용성이 있다라는 거고, 부정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스럽다. 그리고 약간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소 자리에 화성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느리지만 끈질기게 추구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천하자리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근데 이제 흑의 별자리이고 뮤터블이잖아요. 그러면 이래도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황소자리는 너무 완고하다, 변화를 거부한다, 고집스럽다라고 하는데 약간 처녀자리는 고집이 있다, 완고하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약간의 그런 자기가 조금 유리한 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도 좋은데 가을로 보내줘야 되는 처녀자리가 약간 그 마스가 들어오면 의욕이 좀 불타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6번 하우스를 담당하는 봉사의 별자리다. 그러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진행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처녀 마스들이요. 처녀 자리의 마스들이 그 직업적으로 약간 군인들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나라에 봉사한다. 이런 마음으로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의료 계통에도 많이 진행이 되더라. 처녀 마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의료인, 연구자, 뭐 분석가, 봉사 관련해서 사회복지 뭐 이런 걸 진행하는데 군인들도 의외로 제가 봤을 때 차트에 처녀마스들이 군인들도 있더라. 그런 게 있고요. 기본적인 특징은 겸손합니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냉정한 사람들이고 예의 바르죠. 예의 바르고 누군가를 돕는 봉사의 형태로 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봉사의 형태로 가는 게 좀 많고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욕구가 육체 에너지에 그 활력을 쏟는다. 그러니까는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조금 더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고요.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있잖아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돈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약간의 완벽주의 경향으로 갑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약간의 그런 우유부단함, 뮤터블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함, 그 다음에 이 의외로 있잖아. 천원짜리들이 결단을 내리긴 하는데 결정 장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일단은 남의 말을 좀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는 일,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완벽주의로 간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의료인이나 연구자나 분석가, 봉사 관련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점으로 봤을 때는 신뢰롭다, 봉사 정신이 있고, 굉장히 냉정하고 분석적인 사람, 좀 정확한 사람이라고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부정으로 가면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까다로워요. 까다롭고요. 의외로 조그만 거에 대한 세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나무만 보는 거예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이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진행하려고 하죠. 이 처녀자리들이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완벽에 대한 강박은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앞에 닥친 일, 이거는 처리를 굉장히 잘해요.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조금 더 큰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조금 시선이 이렇게 넓은 시선으로 갈 수는 없다.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처녀 화성은 내가 어쨌든 열심히 움직입니다. 봉사 정신에 의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요. 노력하는데, 약간의 그런 체력적인 거가 약간의 한계는 옵니다. 약간의 체력적인 한계. 그러니까 너무 마스를 심하게 써서 황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튼튼한데요. 처녀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닥 에너자이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체력이 되는 한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녀 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화성. 염소화성은 굉장히 권위주의자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을 자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프로젝트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까지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가정일을 약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뭐, 친구 만나는 일, 이런 거를 전혀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몰빵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간의 책임감과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약간은 일에 대해서 집중한다. 워커홀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육체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이룬다. 이게 금전과 관련되는 일, 아니면은 자기 지위와 관련되는 일, 아니면 권력과 관련되는 일, 그런데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읽을 수 있고, 성충동은 현실적으로 강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제도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의외로 있잖아요. 그 불의 별자리들은 성의 충동이 일어나면 이거를 진행하고 싶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흑의 별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현실적인 거를 감안하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자제를 잘한다. 육체 에너지를 쏟는데 막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가지고 약간의 그런 자제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신중하게 계산하고 계획한 다음에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돌다리를 두들기다가 돌다리를 깨는 사람들이 흙의 별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업적으로는 관리자도
되고요.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되는데 관리자가 되고 싶어 해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중간 관리자든 뭐든 중간 관리자에서도 어느 부서의 책임자까지 갈 수 있게끔 있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이 염소 자리는 특히나 자기의 권위적인 것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책임감이 있고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굉장히 끈기 있습니다. 하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별자리들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거를 정말 정말 싫어해요. 하지만 이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끈기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어, 부정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그 감정도 억제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감정 표현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부드러운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만. 그래서 다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부드럽게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염소 자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토성과 컨정션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성은 그 책임감과 엄격한 규율과 그 다음에 내가 권위주의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시형으로 가다 보니까 화성과 만나면 그게 조금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부하 직원을 압박하는 일 이런 거는 조금 더 강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황소 마스 같은 경우에는 비너스가 컨정션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너스를 사용하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 자체가 부드러워요. 막, 이렇게,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정 표현이 막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염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지시형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소 화성이 약간 지휘관이 안 되면 살아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밑에서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참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무릎을 꿇고 딱 수그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자리를 자기가 반드시 차지하는 것. 그게 염소 화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10번 하우스에 보통 염소 화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직급까지는 가요. 요즘에는 수석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던데, 대기업에서 일단 대기업에서 말하는 부장까지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염소마스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일단 공기에 있는 마스는 일단 체력이 약합니다. 공기는 끈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천칭, 어케리어스, 물병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하고 불이 만났잖아요. 활활 타오른다, 막 빨리 끝내고 싶다, 조급함이 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끈기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쌍둥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쌍둥이 화성은 아까 처녀 화성하고 비슷하게 수성을 주 행성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수성이 말하는 데는 요리조리 조리 있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쌍둥이 화성 같은 경우에도 주로 자기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아주 기민하고 영리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육체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성욕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요. 음, 그냥 말이 통해야 몸이 열리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성을 자극하는 대화 이런 거를 해줘야 이 사람이 한 번쯤 저 사람하고 한 번쯤 자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정도가 아니면 이 쌍둥이 화성은 그 육체 에너지가 막 활발하게 타오르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호기심 천국, 아이디어 뱅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나타내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 약간의 그런 뭐 산만함이 있잖아요. 쌍둥이 자리들이 부정으로 갔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자주 바뀐다. 음.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자주 바뀌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조금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쌍둥이 자리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고 직업적으로는 기자나 광고인, 통역이나 강사 관련된 직업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장점으로는 굉장히 유연하죠. 창의성이 있습니다. 소통 능력 뛰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부정으로 가면 산만함이 있고 약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어렴풋이 그럴 것이다. 막연하게 책임감 없는 말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쌍둥이 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칭화성은요. 그래요. 그 천칭화성은 안에 그 드레스를 입고요. 겉에 갑옷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천칭화성은. 그래서 안에 그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화성인 갑옷을 밖에 입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기 부드러움을 숨기고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 에너지는 아름다움에 관련된 것, 부드럽고 우아함에 관련된 거로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예쁜 거 좋아하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미남 미녀 좋아하고 그래야 문이 열린다. 그래야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제 육체적인 관계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결단력은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이 사람들도 어, 약간의 그런 아주 부정으로 가면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욕망은 행동 밑바닥에서 대립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깔려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화롭게 가고 싶다. 근데 진짜, 내가 저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 직업을 하고 싶다. 또는 저거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오히려 더 있잖아요. 굉장히 우아하게 돌려치기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조율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이나 디자이너, 외교관, 중재자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겠고 장점으로 보면 공정하다, 좋아있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정으로 가면 우유부단하고요. 결탄 회피하고 주의력 좀 산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칭화성이다. 천칭화성은요. 제가 아까 안에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밖에 갑옷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런 천칭화성은 속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마음만 이렇게 탁 먹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갑옷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게 천칭화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아름다움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그런 직업을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나 아니면 요새는 그 뭐 옷 만드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또 있잖아요. 그런 뭐냐 그거 꽃 관련된 뭐 플로리스트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하면 되게 예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런 거 있죠. 이벤트 업체 있잖아요. 이벤트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아름답게 만들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면서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도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물병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공기 사인 중에서 가장 지적이고 독특한 게 물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이고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방식이 특징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약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진행이 잘 안 돼요. 약간의 어딘가 튄다 또는 어디로 저기 뭐야 도망간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가 B가 되고 C가 되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물병화성 같은 경우에는 미래 혁신적이고요. A가 C로 될 수도 있고 A가 D로도 바로 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너스 화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유레너스 화성. 그러면 유레너스는 예측 불가능하다. 괴이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마스까지 붙었으니 더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육체 에너지, 성 에너지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뭐 나온다 이럴 때 막 이렇게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지. 아, 내가 쟤랑 한번 어떻게 해보고자
아이디어가 넘치고 육체가 넘치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성향을 보는 건데 남자 물병에 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 성적 에너지가 폭발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너무 폭발해가지고 게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외로 물병은 성적인 것도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 성에너지 이런 거는 약간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가 남자라면 여자들도 새로운 여자를 찾아다닐 것이고, 내가 여자라도 새로운 남자를 찾아다니겠죠. 찾아다닐 수 있는데 그게 결합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결합이 반드시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공기 사인들이. 그래서 막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하다가 결국은 진행을 못하고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이 공기 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지식적인 거가 움직일 때 제일 그냥 활발하게 움직인다, 샘솟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실험할 때 에너지가 왕성해진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과학적인 연구할 때 굉장히 긍정으로 작용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능력과 의지력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를 딱 잡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억제하면 이 사람들은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반드시 내가 뭐 이렇게 그 낚시를 가야 되는데 배우자가 절대 못 간다 막 이러면 막 미치고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적으로는 과학자, IT 전문가, 혁신가,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들이고 장점으로 보면 자유롭다, 혁신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으로 하게 되면 반항적이다, 극단적이고 예측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의 별자리 화성이에요. 개자리 화성. 물에 쌓인에 화성이 들어가 있으면 이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고 정서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수줍고 감성적이다. 개자리 화성. 그리고 상대방의 그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이 안 되고 물사인에 들어가면 간접적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물사인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게자리 같은 경우에는 게자리, 정갈자리, 그다음에 물고기 자리가 다 물이긴 한데 그중에 물고기 자리는 물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화성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나마 게자리에 있을 때는 조금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가 들어가서 자극을 하면 기분 변화가 우울해요. 그러니까 그 우울한 게 막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런 시간 또라이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개자리들이 원래는 가족에 관련된 거, 가족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보호와 양육을 하는 게 그 개자리들인데요. 마스가 들어가면 일단 1번은 자기 보호를 먼저 합니다. 자기 보호의 성향이 강하고 기분의 변화가 좀 심하다. 왜냐하면 물하고 불이 자꾸 충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야 되는데 물이 불을 확 꺼트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자기가 그 구속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분 변화가 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성욕이 강해진다. 그리고 체력도 강화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통의 계자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계자리에 화성이 들어있다라는 거는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자기 보호가 강하고 자기 위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호받고 있을 때 체력도 좋아지고 성욕도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통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전통과 삶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욕망을 표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뿌리가 튼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때는 자기가 뭐든지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의료인, 교육자, 상담가,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좋다. 그리고 있잖아요. 또, 여기 마스가 불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있잖아요. 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소방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음식점, 이런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직관이 있다, 보살핀다, 뭐, 보살핌이 있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어, 장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위주의 공감 능력. 그리고 뭐 직관력은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 보살핌을 받았을 때 더 강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으로 가게 되면 과민해지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고 감정을 빨리 막 소진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유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게 계자리 화성입니다. 계자리 화성이고요. 정글 화성은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갈 자리가 물이긴 하지만 깊은 물이잖아요. 깊은 물인데 이거를 또 석유와 같은 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정갈 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 자석이 쇠붙이 끌어당기듯이 열정적이고 강렬하게 자기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스를 만났을 때 오히려 이게 고전 점성술에서는 자기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고, 육체 에너지도 억제할 수 없는 강한 욕망이 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된다. 정갈마스가 있는 사람들은 성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8번 하우스다라고 하면 자기 하우스에 들어있으니까 더 이제 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교감하고 강렬한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이게 강렬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연인이다, 나의 배우자다 하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착이 강하고 소유욕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있잖아요.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고 깊고 심오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은 심리학자나 탐정이나 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치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을 치료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를 치료해주는 사람들, 기치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정갈화성이 잘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장점으로 보게 되면 강렬하고 통찰력이 있고 인내력이 있다. 여기도 흑의 별자리 못지않게 인내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으로 가면 집착, 질투, 복수심, 비밀주의, 이게 이제 부정으로 가는 거죠. 복수심 쩔죠, 이 사람들은. 정갈화성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갈들이 좀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정갈들은 약간의 그런 뭐 정갈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심리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가 이게 아니다라는 포인트가 생기면 그거를 반박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독침을 날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강렬하다. 그래서 저는 피해요. 저는 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화성은요, 자기를 주장하는 방식이 정서적이고 친절하고 애정이 바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고기 화성은 이게 화성이 제대로 힘을 못 써요. 그냥 물고기 자리의 특징이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뭐 취약하다. 그러니까 마스가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그 강렬함을 가지고 결정을 빡빡빡 해줘야 되는데 결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결단이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 게 물고기 화성이고요. 에너지 자체는 추진력, 의지력이 원래는 화성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고기 화성들은 내가 이럴까 저럴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를 하면 아 그래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얘기하기가 힘든 사람들이고요. 영감이나 직관, 비전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약간의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주변의 분위기, 주변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욕망이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술가, 음악가, 치료가, 상담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장점으로 봤을 때 화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고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 뛰어나다, 영감 뛰어나다, 창의력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똑같습니다. 현실성 부족한 것, 체계 회피하는 것, 경계적으로 약간 모호해지는 것, 그게 물고기 화성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화성은요, 에리즈가 자기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에서 봤을 때는 정갈이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에리즈나 정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스콜피오에 들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렬해지는 열망,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는 그냥 뭐,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입니다. 근데 물사인에 들어가면 그렇게 막 열심히 움직이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문숙쌤은 화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수에 들어있어요. 아, 불의 별자리에 들어있네요. 예, 근데 밑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드네요. 네네. 어, 그렇게 에너자이저도 안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또 2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화성이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약간의 네. 그런 행동력이라든지 막 이렇게 에너자이저 활발하게 보이는 그런 능력은 그렇게는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죠? 네. 음, 그렇게 그러네요. 행동도 잘 안 하고. 음, 그렇군요. 우리 네. 은하쌤은 어디 있어요? 저는 물병에 있어요. 아, 물병자리. 지식이 통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아니, 호기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막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 호기심이 왕성하죠. 그러니까 공기 사인에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어. 우리 현옥쌤은 어디 있어요? 저는 물고기 이도에 있는데요. 예. 그 결정장애 같은 거 좀 있는 것 같고 주변의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것도 있기도 해요. 음, 근데 보니까 물병,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병자리의 특징도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고기 이도니까. 네. 그러니까는 호기심이라든지 공부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열정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움직이진 않겠다.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물고기에 화성이 빠져 있으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성이 화성답지 못한 게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물고기 화성들이 열심히 활동적인 게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전부 약간의 그런 행동력이 에너자이저들은 아니네요. 전부 다들 세 분 다. 저는 확실히 에너지는 아니에요. 어, 에너자이저는 혹시 아니네요. 그럼 이거를 좀 잘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물고기, 그러니까 이제 마스가, 우리가 이제 2년에 한 바퀴씩 움직이잖아요. 2년에 한 네. 바퀴씩 움직이면서 이제 돌아다니긴 할 건데, 일단 우리 그 문숙쌤처럼 리트로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면 힘을 많이 못 써요. 저렇게 이제 사수에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물고기 자리에 있는 마스는 일단은 내가 의지적으로 조금 그냥 나의 의지를 가지고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또 물고기 자리에서 에리지로 바뀌고 이렇게 바뀔 때 불의 별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의외로 내가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없이. 별자리에서는 그렇게 네. 움직인다라고 봐야죠. 어. 자, 화성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 에너자이저가 아니네요. 네. 네. 좀 힘이 들겠어요.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약간 방전이 빨리 되거든요. 음, 음, 체력적으로도 방전이 빨리 돼요. 특히 물고기 화성에 있는 우리 현옥쌤은 체력적으로도 내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힘에 부친다.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일을 오랫동안 끈질기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음, 물병도 마찬가지예요. 물병도. 물병도. 물병에 있는 그 화성이 굉장히 에너자이저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호기심 천국으로 머릿속에는 팽팽 돌아갈 수 있으나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원래 세지마스는 체력이 강해야 되는데 또 리트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힘을 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이 있는 거는 문숙쌤이네요. 불의 별자리 그래도 그리고, 들어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그 잠깐만 쉬고요. 네, 지금 11시 9분인데 11시 15분에 수업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좀 이따 봬요. 네.
선생님들 또 목성을 한번 해볼까요? 태국쌤, 부산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네, 지금도 막 오고 있는데 엄청 많이 아, 와요. 지금도 와요? 네. 아, 동쪽하고 서쪽하고 완전 다르구나. 아, 문숙쌤, 저기, 친정 쪽에는 비 그치고 해난다는데. 아, 아직 부산에 비가 오고 있구나. 아니, 거제도에 물폭탄이 막 한다 해가지고. 거제도도 지금 장난 아니네요, 보니까. 뭐 전쟁 난 것 같던데 그 동네는요. 그러니까요. 아, 좀 이렇게, 이 나라가 왜,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이렇게 저기네요, 보니까. 음, 자, 화성은 이렇습니다. 자, 네. 화성이 우리가 그 별자리, 그러니까 상담에서 이제 그 활용할 때 화성의 위치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하는지 욕망 추구 방식을 보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별자리는 진취적 표현을 하는 거고, 충동성만 좀 조심하여라. 그리고 흑의 별자리는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것, 좀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공기는 지적 도전이고요. 일관성 있게 추진하세요. 약간 산만함,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으니까. 불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물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에너지를 활용하세요. 이게 이제, 어, 적인데, 약간 있잖아요. 화성도 그 의외로 있잖아요. 화성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잖아요. 근데 화성도 밤의 플래닛이거든요. 밤의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낮의 음, 행성이 아니에요. 화성이. 의외로 어, 밤의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 화성이 밤 차트에 있으면 조금 더 화성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화성이 활활 타오른다라고 해서 낮 차트라고, 아니, 낮의 행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밤의 행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 음, 다음에 이제 그 성적 에너지도 화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화성이 그 성관계에 관련된 것 또는 욕망에 관련된 것 이게 화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별자리에 있는 화성은 성에 관련되어서 뭐 활활 타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리트로그레이드 하는 사람은 좀 별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조절을 하는 것, 그것도 화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열폭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이것도 화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불의 별자리에 있고 약간의 그런 어스펙트 자체가 90도, 180도의 부정의 어스펙트가 있으면 이게 갈등에서 분노 폭발하는 부분이 확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분노 조절을 잘 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차트에 화성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원소도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 사람의 성향을 보고 또는 개선 방향 어떻게 그 부정적인 거를 창조할 것인지 이런 걸 봐야 되고 다른 행성과의 관계도 보는데 화성은 행동과 성취에 관련된 행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같이 해주세요라고 읽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현옥생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자리에 있는 화성이 그게 결코 좋지만도 않고 나쁘지만도 않다. 이게 뭐 우리가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 어스펙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물고기 화성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폭발한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내가 중심 잡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다음 은하생님도 물병에 있다 하니까 물병 화성도 내가 약간의 그런 관심 종목만 좋아하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조금 가져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 우리 문숙쌤도 사수에 있긴 하지만 리트로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뭐 힘이 없는 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자이저 같이 그리고 그게 또 교육 종교 철학에 대해서만큼은 또 긍정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그쪽으로 또 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음, 듭니다. 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성입니다. 목성. 음, 이번 초본 차트의 목성이 저기 10번 하우스의 리오에 있어요. 지금 목성이 리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7월 22일, 23일부터 사자 자리, 태양이 사자 자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어, 우리가 뉴문이 언제였지? 하여튼 그때 목성이 같이 있잖아요. 사자 자리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목성이 불의 원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추분 차트에 보면 10번 하우스에 들어있다. 그래서 10번 하우스에 들어있으면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개인 차트에서는 직업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하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활기찰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성은 거기 들어있는데 나의 목성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나의 저기 네이탈 있잖아요. 네이탈의 목성이 어디 있는지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네이탈이 목성이 1번 하우스에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이번 차트에는 목성이 그 10번 하우스랑 스퀘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성 자체가. 트랜짓 하는 거랑 이렇게 스퀘어 되어 있어서 내가 10번 하우스에서 직업적으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했을 때 내가 열심히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뭐냐, 제가 그 있잖아요. 부산대 하고 또 의외로 또 영산대에 또 제가 그거를 넣었잖아요. 저 이제 직업이 이거니까. 근데 네, 사람들이 많이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 네. 영산대는 또 산골짜기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영산대 다니는 선생님이 거기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스퀘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막 그 체력을 더 갈아 넣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각자의 목성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고 트라인으로 되어 있다, 섹스타일로 되어 있다 하면 약간 내가 그냥 유상 원조, 무상 원조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어포지션이 되어 있다. 4번 하우스에 목성이 있어서 어포지션 돼 있다. 저같이 그 10번 하우스에 있으니까 1470에 목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스퀘어거든요. 스퀘어 내지는 음. 어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성이 확장과 확대를 하는 행성이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기 뭐야 문숙쌤은 목성 어디 있어요? 천여자리 11번에 27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뭐 그냥 맞다. 목성이 11번에 있죠. 네. 그러면 여기 그 지금 목성이 10번 하우스 초입 부분에 있고 선생님은 11번 하우스 끝트리에 있어서 한 60도 정도로 섹스타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목성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은하쌤은 어디 있어요? 저는 1하우스에 물고기 자리인데 물고기 27도 1번 있어요. 1하우스. 하우스에. 네. 그러면 선생님도 거의 스퀘어거든요. 그러면 네. 노력하자. 네. 선생님도 노력하자. 저랑 같이 노력해요. 우리, 뭐 노래 60도, 60도. 어, 그렇네요. 우리 현옥쌤은 어디에 있어요? 네, 양자리 6도 11하우스예요. 11하우스. 그러면 선생님도 그 30에서 45도 뭐 이 정도로 들어있겠네요. 섹스타일 정도로. 네, 그러면 선생님도 뭐 그냥 목성이 그렇게 막 나한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진행하셔도 상관없겠다 싶습니다. 어, 은하쌤하고 저하고는 1번 하우스에 있으니 열심히 저기 뭐야, 노력을 갈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음, 목성은 일단 교육, 종교, 철학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 목성이 그리고 긍정으로쓰입니다. 길성 중에 대길성이죠. 그래서 이 목성은 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확장 이런 걸 진행해주고 또 이게 부정으로 가면 과대 포장, 과대 확장, 과신, 과욕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성이 엄청나게 확장을 할 수 있는 행성이다. 근데 이게 좋은 것도 확장, 나쁜 것도 확장. 그러니까 이제 그 은하쌤은 일본에 목성이 있으면서 뚱뚱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이 제일 뚱뚱해. 지금이요? 네, 지금이 제일 뚱뚱해. 곤란하네 아주. 임신했을 때 엄청 살이 많이 쪘어요. 저는 정말 한 거의 25kg 이상 늘어나고 나서 더
더 쪘는데 그냥 그 다음날 안 쟀어요. 거의 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25kg가 쪄도 80kg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 몇 킬로까지 보고 그게 한 달이 아직 남았는데 하루하루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됐어요. 진짜 많이 쪘어요. 저는 어. 임신했을 때. 자, 일단은 일본 하우스의 목성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자기 몸도 확장시키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도 축소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음, 저 같은 경우에 일본 하우스에 목성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네. 선생님들 보셨지만 제가 요까지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요 조금 줄여서 제가 제가 오늘 몸무게 아침에 쟀는데 57kg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 많이 뺐어요? 몇 킬로를 뺀 거예요? 69에서 네, 와, 이거 부끄럽다. 69에서 57kg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제 마음자로 약은 안 맞고요. 네, 약은 이제 주사 한 방 한 개, 그 펜슬 한 개 남아 있는데, 그거는 네. 제가 이제 급할 때 맞으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는 거고, 이제는 약은 안 맞고, 그냥 제가 몸무게를, 그러니까 먹는 거를 줄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한 음, 4개월 정도를 지금 이걸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위가 줄어들었는지, 이제 일정 양을 먹으면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 좀 위가 많이 줄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네, 못 먹겠다. 그래서 제가 57kg까지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일반 하우스의 목성은 몸무게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게 좀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은하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일반 하우스의 목성은 이 정도의 살이 아니라요. 정말 이렇게 80kg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 음, 있죠. 그런 네.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일반 하우스의 목성이 있는 자, 뚱뚱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음. 어, 현옥쌤, 일반 하우스의 목성 있는 사람 봤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음. 근데 일본 하우스에 목성이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목성이라는 행성이 모든 것을 확대 확장을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우스의 목성이 가장 긍정적인 구조로 가는 거죠. 대기업의 총수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번 하우스에 목성이 많고요. 특히 임영웅 이런 애들은 이번 하우스 목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게 확대 확장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리트로그레이드를 하면 좀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뭐 사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약간은 이번 하우스의 그 목성이 가장 좋은 역할을 하죠. 금전적으로 확대 확장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제 목성은 나의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성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어,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긍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목성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년을 주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가 1번 하우스에 목성이 있으면 내년에는 2번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2번으로 들어간 해에 나의 재산을 불릴 수 있다. 그리고 목성이 3번으로 들어가면 나의 교육적인 것, 교육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지는 게 목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 있어가지고 뭐 신뢰, 안정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목성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삶을 확장하는 것, 성장을 추구하는 것, 나를 활성화시키는 것, 생명의 저장소이다. 또는 목성은 건강도 관장합니다. 라고 하는데 목성은 간 건강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성이 저기 어디고 고관절, 이런 부분 있죠. 고관절, 간,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목성이 불의 별자리에 있다. 불의 별자리에 있다 하면 이게 굉장히 외향적이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요. 무슨 뭐 새로운 일을 해도 그냥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목성이 불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진취적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쓴다. 그게 양이나 사자나 사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흑의 별자리에 있어도
황소천연염소에 있잖아요. 이번 하우스에 황소천연염소다 하면 금전적인 영향력이 아주 긍정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구체화시키고 물질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 이거든요. 흙의 별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같이 움직이면서 책임감 있게 일하고 물질 세계를 충분히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게 흙의 별자리의 목성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공기의 목성은요. 약간 종교 지도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 종교 철학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 아이디어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소통과 사회활동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아이디어 뱅크다. 그리고 지성과 이성을 같이 쓸 수 있다. 이게 쌍둥이 천칭 물병이다. 그러면 물의 별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깊은 정서 체험, 동정심 상상력 이런 게 있고요. 다른 사람의 느낌을 빨리 알아차린다. 그리고 타인을 잘 보살펴 주기도 하고, 직관적인 거를 잘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목성이다. 그러면 개자리, 정갈, 물고기에 들어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물고기 자리의 주행성, 고전에서는 목성으로 본다. 그럼 이 목성은 물의 별자리에 들어가, 물고기 자리에 들어갔을 때랑, 지금은 사수 자리로 보는데, 사수 자리에 들어있을 때랑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이 목성이 확대 확장의 별자리인데 물의 별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약간의 사람의 감정 알아차리는데 민감해지고요. 불의 별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행동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나의 그런 생각이나 뭐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하는 거고, 물고기 자리에 들어있는 목성은 내가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직관적인 것, 직관을 잘 쓸 수 있고 영적인 것, 영성적인 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의 별자리에 있는 은하색 물고기 자리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사실은 이 목성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직관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런 공부가 조금 더 재미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우리 현옥쌤은 어디에 있어요? 목성이요. 11번 양자리 양자리. 6도. 네. 그러면은 그 불의 별자리라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조금 진취적으로 자신감 있게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11번 하우스에는 우정의 하우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친구들 사이 또는 뭐 동호회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쪽에 돋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문숙쌤도 11번에 있죠. 네. 11번에 그 처녀자리. 처녀자리. 처녀 자리. 그러니까 이제 네. 문숙쌤도 약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실한 거 아니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대 확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지면서 확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친구 우정의 하우스에 들어있어서 확실한 친구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또 네. 열정적인 친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1번 하우스에 있어가지고 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데 써야 된다. 그게 저는 1번 하우스 음, 사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라. 움직였을 때 그 에너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오고 움직이지 않으면 별로 그 소득은 별로 없다 싶은데 우리 은하생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물고기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감정 교류하는 것 그런 데서 에너지를 많이 받고 또는 에너지를 많이 준다 이렇게도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목성이 이제 중요한 건 각 그 하우스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12년마다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면 내 목성이 이번에 2026년에는 어디 들어있는지 2027에는 어디 들어있는지 이거를 보고서 내가 어디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자.
이런 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움직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목성이 9번에 종교 교육 철학에 가 있는데 내 재산 불리려고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재산이 안 늘어난다는 거. 그러면 목성이 3번 하우스, 9번 하우스에 있을 때는 그냥 공부하는데 열심히 진정성을 두고 거기에 쏟아야 된다. 그런 거고. 목성이 4번 하우스에 들어있으면 엄마나 나의 뿌리, 나의 가정에 힘을 써라. 그게 맞다. 1년 동안 힘쓰자. 그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목성이 일단 불의 별자리에 들어갑니다. 양자리 목성이에요. 양자리 목성. 양자리 목성 굉장히 불하고 불이 만나서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나의 그 진취적 기상,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의 신뢰도 내가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 내가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떳떳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진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나 혼자밖에 모르는 게 약간 단점일 수도 있고 양자리 목성에 있다라는 건 경쟁력이 나의 에너지에 불붙인다. 그러니까 내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내가 같이 옆에 경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에너지가 활활 타오른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나의 주장을 펼치고 활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게 양자리 목성이고요. 그리고 그 양자리의 목성은 내가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별로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겠다. 또는 거기에서 확장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양사자 사수에 있는 목성은 모든 게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리는 조급함이 좀 있겠죠.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하면 이렇게 조급함이 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침착하지 못한 것. 그리고 양자리에 있으니까 불의 별자리고 화성이 관장한다. 그럼 화성과 목성이 컨정션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약간의 불불이 만나서 에너지가 과다하면서 공격성이 있어진다. 그리고 약간의 위험을 추구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양자리에 목성이 있을 때요. 어스펙트가 긍정인 어스펙트가 많으면 내가 무리하게 추구한다 해도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읽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스펙트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지만 그래도 양자리에 있는 목성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자 목성은요, 신뢰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나의 의지가, 그러니까 사자 자리 자체가 리더십이 있고, 사자 자리 자체가 태양이 관장하고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목성도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게 곧 법이다.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활동,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을 긍정으로 갔을 때 격려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부정으로 가면 다른 사람을 깝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자자리 목성도 긍정으로 가게 되면 창조력, 활력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본인도 성장한다 이고요. 사자자리는 자기가 주목받을 때 성장한다. 자기가 주목받고 자신감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성장의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자 자리는 약간 인정 욕구가 있는데요. 이 인정 욕구를 때에 따라서는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이 인정 욕구가 좀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자 자리는 무조건 좀 인정받는다. 주목받아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내려놓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고 불하고 불이 만났으니까 그게 더 강해질 거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점도 좀 더 돋보이게 되고요. 잘한 점은 더 돋보이게 되겠지만 잘못한 점도 돋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사자자리의 목성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이게 강점으로 봤을 때는 직감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약간의 흥행이 된다, 그리고 인상 깊다라고 읽어지는데 부정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약간의 이기적, 오만함, 지배욕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추분 차트에 사자자리 목성이 10번 하우스에 있다. 라고 하면 이 지배욕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국가 권력이 우리 먼데인 차트에서 보면 국가의 대통령이 이제 있잖아요. 권력을 잡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권력을 잡았고, 그래서 이 대통령 자체가 아마 이번에 이 그 추분 차트, 이 3, 4분기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요. 의지력이 강해지면서 약간의 자기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밀고 나가겠죠.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이 4번에 있잖아요. 문이 4번에 있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을 문이라고 봤을 때 바로 딱 어포지션 하고 있거든. 그러면 반발력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게 저 사자 목성을 쓸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힘든 게 사자 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추분부터 동지까지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10번 하우스하고 그 4번 하우스하고 어포지션 돼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수목성요. 사수목성은 원래 낙천적인데 조금 더 낙천적이겠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조금 더 변하고 종교, 교육, 철학에 힘써야 되는 별자리 사수 목성이다. 그러면 이게 높은 이상, 원대한 꿈 이런 걸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요. 과도하게 확장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이상 원대한 꿈으로 삶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장, 과욕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외부와 내면 탐구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고요. 신념이 있다, 낙천성이 있다, 철학적으로 움직인다. 과도한 확장과 에너지 고갈, 뭐 기회 상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수목성은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수 자리 자체의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거가 강하죠. 그래서 사수 목성은 내가 좀 이상주의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균형 맞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수 목성은 약간의 그런 자기의 그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조금 더 조금 한 발 더 가면요. 약간의 그런 도박에 관련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과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성 카지노에 사수 목성이 제일 많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곡 정신병원에 사수 목성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과신하고 과욕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사수 목성이잖아요. 사수 자리 목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1번 하우스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필 받으면 막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뭐 그 스크린 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판은 있잖아요. 내가 계속 부풀리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해도요. 가자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4명을 친다 하면 6명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팀으로 2팀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팀이 이렇게 붙으면 거기서 야, 이 판에 뭐 예를 들어서 파3에 홀인원 내지는 파3에 니어 뭐 이렇게 했을 때 돈 내기를 한다 이러면 거기에 이렇게 2배, 3배 금액을 불러가지고 됐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사수목성이다. 그래서 정신병원 그 다음에 정성카지노 이런 데 많이 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 과신, 과욕 이런 걸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 그게 가장 많은 게 사수목성이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의 별자리에 들어간 목성은 어떻게 할까? 황소 목성은요, 물질 세계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거 즐긴다. 돈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긍정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게 2번 하우스의 사수 목성인데, 아니, 이게 2번 하우스의 황소 자리인데 목성이다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금전적인 영향력이 아주 크다.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중소기업, 그리고 뭐 웬만한 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이번에 목성이 있거나 이번에 금성이 있거나, 근데 물론 사인에 따라서 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흑 사인에 들어가 있는 건 100% 보장한다. 공기 사인은 보장 못해요. 저 공기 사인 보장 못하는데 흑 사인에 있는 건 거의 있잖아요. 금전적인 영향력이 큽니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고 굉장히 끈기 있고요. 생산성 있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사람들 그게 황소 목성이에요. 황소 목성은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돈이 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확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의 별자리들은요, 의지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의지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속이 있나 없나를 물어봤을 때, 불의 목성들은 실속이 그닥 많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흑의 별자리들은요, 물질의 확장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긍정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실패도 할 기회, 뭐, 실패도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물질에 대한 행운이 많이 따라온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게 황소 목성, 특히나 더 자연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오감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돈 만든다, 돈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단점은 돈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고, 쾌락을 추구한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돈이 많아서 지름신, 낭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황소 목성이 그 금전적인 영향력은 긍정적인 게 되게 많은데요. 그 오감이 발달돼 있잖아요. 오감이 발달돼 있는데 이게 부정으로 가면 조잡한 감각주의로 흐르거든요. 섹스에 치중한다. 그리고 먹는 거에 치중한다. 그리고 내가 그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황소목성이 부정으로 가게 되면 이런 쪽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녀 목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디테일함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은 자기들이 그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다. 성실하게 움직인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도 약간의 그런 작은 그림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목성이 들어왔을 때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야가 조금 넓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처녀 목성은 약간의 그런 워커홀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목성까지 들어왔으니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다. 이게 만일에 6번 하우스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봉사정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돈은 없는데 어디에 장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뭐 모임에 뭐 요새는 돈과 연결이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단체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이다. 뭐, 이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무슨 봉사단체, 뭐, 장애인 연합회 회장,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배포가 된다. 라고 보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이 처녀 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장자리에 앉으면 약간의 비리가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축구협회 회장 뭐 이번에 비리 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비리들이 좀 없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장에 앉아야지 비리가 없고 조금 공정하게 갈 수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고 자기 훈련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녀 목성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대 확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봉사하는 데 확대 확장을 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석력 있고 봉사정신 뛰어나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부정으로 가면 너무 세심함이 있다. 그 세심함, 디테일함 때문에 그거 큰 그림을 좀 못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비판을 더 많이 확대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여자리 목성이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는데 본래의 천여자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성이 있다 하도 그 자기의 그런 기본적인 성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분석함 이건 있는데 목성이 들어와서 오히려 반대로 있잖아요. 비판을 더 확대 확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스스로 자기 분석하는 것도 조금 더 과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게 천여 목성이고요. 염소 목성. 염소 목성은 이게 이제 우리가 목성 자체도 지휘관이나 뭐 이런 거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염소 자리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그 저기 뭐야 비너스 아니 주피터 세턴이 컨정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염소 자리 목성은 한꺼번에 확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확장했다가 다지고 또 이만큼 확장하고 다지고 또 이만큼 다지고 이런 식으로 가요. 왜냐하면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성이 이렇게 확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얘가 세턴이 좀 잡아주고 세턴이 이제 어느 정도 잡았다 싶으면 목성이 또 확대 확장하고 그러면 세턴이 또 잡고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현실성 있게 움직이는 것 그게 염소 목성이에요. 그래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꾸준히 일하면서 성장하는 게 염소 목성이고요. 인내심, 책임감을 가지고 확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임감과 권위와 신뢰성이 있고요. 지나친 걱정, 진지함, 뭐 이런 거 낙천성이 없어진다. 이게 염소 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요. 매사에 걱정이 많아요. 잘 될 건데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낙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염소 목성이.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낙천성이 별로 좀 없어지는 것. 그게 염소 목성이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공기. 쌍둥이 목성은 아주 그 관점이 다양합니다. 자기가 그 보는 시선이 아주 다양한데, 원래 쌍둥이 자리, 목성이 이제 9번 하우스가 자기 행성이잖아요. 근데 3번 하우스에 쌍둥이 자리에 목성이 있다 하면, 폴 상태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성이 그렇게 힘을 많이 실지는 못하지만, 쌍둥이 자리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다재다능하잖아요. 다양한 방면에 다재다능하거든요. 그래서 목성이 이 한 방면에 이렇게 좀 키워놓으면 또 다른 쪽으로 시선이 움직이고 또 다른 쪽으로 시선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성이 아주 그냥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이제 그 아주 다재다능함으로 무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깊이가 좀 없었다. 쌍둥이 자리가. 그러면 목성이 들어오면 깊이가 조금 생긴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확대 확장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고요. 배움이라든지 호기심이 강하다. 이게 장점이고. 그리고 약간의 그런 산만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의외로 쌍둥이 목성이 사고가 많습니다. 사고. 그러니까 이제 잔잔바리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원래 뭐 단거리 여행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조금 많아지고 쌍둥이 자리 자체에 들어가면서 낙천성이 조금 상실되는 것. 그게 쌍둥이 목성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천칭 목성은 아주 균형 잡힌 원래 1대1의 균형을 잘 잡는 사람들이고 조율을 잘 하는 사람들이 천칭인데 거기에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좀 더 낙천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약간 그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고 외교적 수완이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천칭의 목성이 들어가면 직업적으로 진짜 외교관으로 움직이는 것,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 천칭 자리 자체는요, 사람들을 조율해주는 별자리이잖아요. 그래서 왜 부동산 중개인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천칭의 목성이 들어가 버리면, 직업적으로 10번 하우스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외교관이라든지, 진짜 변호사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준다. 또는 나의 위치도 잘 찾는다. 이렇게도 읽어지는 거. 그래서, 이 천칭의 목성이 들어가면 1대1 관계, 파트너십으로 굉장히 확장할 기회가 온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고 외교력이 있고 중재 능력이 강해진다라는 거고요. 부정으로 가면 아주 우유부단하고 결단을 잘 못하고 모든 측면을 검토만 하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게 천칭 목성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고 물병의 목성은요. 지적인 거, 지적인 공부, 지적인 독립성을 보장받을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물병자리도 약간의 미래혁신, 그 다음에 목성도 이상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이상, 실험 정신으로 성장하는데, 현실성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물병에 목성이 있으면 진짜로 연구원이나 그러니까 과학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움직이든지 미래 혁신적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병의 목성은요, 약간의 평등함을 나타내고 독립성을 나타내고요,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책임 회피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 관대해서 실속이 없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실속주의로 가야지 된다. 실속 차려라.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자리하고 정갈하고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물의 원소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공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는 오는데 부산은 아직 비 온다 하고 진해는 비가 그쳤어요, 지금은. 지금 지금 여기도 그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비가 오고 꿉꿉하고 막 이런데 날씨는 별로 좋지 않지만 기분 좋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현옥 쌤 오늘 좀 늦게 들어왔는데 어땠어요? 아, 예, 오늘도 역시 재밌었고, 그 음, 앞에 몰랐던 거, 연인 시간 그거 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네. 지금 현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관심이 좀 많아지네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차트도 찾아보고 저런 차트도 찾아보고 했는데 또 새로운 차트가 올라오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또 공유하도록 할게요. 어,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하쌤은 오늘 어땠어요? 네, 추분 차트, 추분 차트 재밌었어요, 저는. 앞에서. 네. 네. 우리 그 현옥쌤 오기 전에 추분 차트 조금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음. 그 영상은 올려놨으니까, 저기 뭐야,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보면 영상은 있긴 해요. 추분 예. 차트 제가 우리 단톡방에 차트만 올릴게요. 차트 올려서 그거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저번에 그 장윤기 차트도 한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단톡에. 장윤기, 네. 네네네. 장윤기도 제가 시간하고 다 찾았는데. 알겠습니다. 음, 장윤기 차트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웬만한 사람들 차트 지금 계속 있잖아요. 좀 찾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네, 나중에 이제 리딩할 때, 리딩 과정에, 네. 제 수첩 어디 갔지? 리딩 과정에 그걸 쓰려고 제가 지금 웬만히 좀 유명한 사람들 계속 찾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아, 사람 있잖아요. 김미경 강사. 아, 예. 예. 김미경 네네. 강사 지금 쫄망했대요. 왜? 요즘 안 나오더라. 요즘에 안 어, 나오죠. 네, 왜? 아니, 김미경 그래요. 강사가 지금 떼거리도 없대요. 왜? 오늘 완전 얼굴 잘 쫄망했대요.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 차트 찾는다고
그거 하면서 내가 막 찾았거든요. 그래,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 네, 사람 직원이 100명이었다 하대요. 네네. 네. 근데 그 한순간에 쫄망했대요. 뭐 아니, 하여튼, 미라클 모닝으로 엄청 잘 나갔는데. 유튜브는 어, 계속 올라오거든요, 선생님. 어, 영상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올라오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사람 기가 확 죽었어요, 지금. 그 아, 뭔가 지금 이상하더라고요. 있잖아. 지금 쫄망했고, 그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 하더라. 아니, 그래, 왜? 아,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차트하고, 그 다음에 오은영 차트도 제가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트들을 지금 점점 좀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민석, 그 다음에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 차트도 제가 다 찾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수첩이 안 보이노? 내가 다 찾아놨는데. 하여튼, 휴지를 하세요. 하여튼 장윤기 차트 올려드릴게요. 제가 해서.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올해 차트는 아스트로시크를 그걸로 하는 게 제일 낫나요? 저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그게 그렇죠. 제일 지금은 선생님들이 솔라나 윈스타나 이런 차트들이 없으니까 지금 네. 제일 잘 나온 건 아스트로식이에요. 음, 음. 아스트로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스트로식에 보면 프로펙션 보는 방법하고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아스트로식을 왜 무료로 풀었는지 난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무료로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가 2026년 운을 보는 방법 이래가지고 네 가지를 같이 봐야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거를 또 찾았냐면 장윤기 차트인가 그걸 봤을 때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근데 걔가 프로펙션을 보고서 내가 찾았거든요. 걔가 프로펙션을 올해 수성을 쓰는 행가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수성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수업 진도를 쭉 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10주를 할 건데 시간이 남으면 2026년에 운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올해 운 차트 있잖아요. 보는 방법. 그게 네 가지를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수업을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점심 감사합니다, 맛있으세요. 선생님. 네. 네. 네.